한겨울밤 전남 구례의 작은 파출소 앞에서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거리를 쓸고 지나가는 밤 11시, 파출소의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파출소 안에서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박준호 경위가 창밖을 흘끗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 벌써 30분째 저러고 있는데. 박준호 경위는 청년이 걱정되는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겨울밤이라 바깥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져 있었죠. 이런 날씨에 청년이 계속 밖에서 서성이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파출소 안으로 훅 들어왔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재빨리 청년을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파출소 안으로 발을 들였죠. 추운데 어서 들어오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박준호 경위는 즉시 따뜻한 차를 준비했습니다. 청년의 얼굴은 추위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낡은 점퍼는 이런 날씨를 견디기에는 너무나 허술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이런 늦은 시간에. 박준호 경위의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청년은 잠시 말을 고르는 듯 머뭇거렸죠. 찻잔을 받아든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청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마치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은 사람처럼 기운이 없어 보였죠. 박준호 경위는 청년이 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파출소 안의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만이 잠시 공간을 채웠습니다. 밖에서는 간간히 차가운 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청년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러 왔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청년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났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밤늦게 파출소를 찾아온 청년의 사정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나요? 박준호 경위의 질문에 청년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아침에 먹은 빵 한 조각이 전부였다고 했죠. 박준호 경위는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먼저 이거라도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보죠. 청년은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박준호 경위의 진심 어린 권유에 결국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는 동안 파출소 안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죠. 바깥의 추위와 달리 파출소 안은 따뜻했습니다. 청년은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죠. 고아원에서의 생활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는 고아원 선생님들과 함께 지냈던 친구들 뿐입니다.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죠. 따뜻한 차 한 잔을 더 내어주며 김민수가 마음을 추스르고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나름대로 행복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잘 챙겨주셨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으니까요. 하지만 김민수의 얼굴에는 금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중학교를 마지막으로 학업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을 떠올린 것이었죠.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학비도 문제였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벌어야 했으니까요. 박준호 경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서기를 해야 했던 청년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16살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공사장 잡부, 전단지 배포,
하지만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었죠. 김민수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죠. 23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의 눈빛에는 이미 세상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구례까지 내려와 인력시장을 찾았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시골이라면 좀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인력시장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거절당했다는 것이었죠. 검진을 받았더니 혈압이 너무 높다고 하더군요. 위험할 수 있다면서. 결국 오늘도 일거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이번에는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살 돈이 없어서. 박준호 경위는 청년의 말끝을 주에 깊게 듣고 있었습니다. 약을 살 돈조차 없는 상황이라면 당장의 끼니조차 해결하기 힘들 것이 분명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쓴 차비가 전부였습니다. 일을 구해서 일당을 받으면 다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김민수의 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죠. 그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맺히는 것을 본 박준호 경위는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습니다. 파출소 안의 시계는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죠. 김민수의 낡은 점퍼는 이 추위를 견디기에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청년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준호 경위의 말에 김민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작은 희망의 빛이 깃들기 시작했죠. 저기, 혹시 가까운데 하룻밤 묵을 만한 곳이라도. 김민수의 말끝은 흐려졌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이미 알고 있었죠. 청년의 주머니에는 숙박비는커녕 저녁 한 끼 살 돈도 없다는 것을. 서울까지 가는 차비가 얼마나 되죠? 박준호 경위의 질문에 김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구례에서 서울까지 가는 기차표는 3만 원이 조금 넘었죠. 그에게는 감히 꺼낼 수도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실 여기 올 때 편도 차비만 들고 왔습니다. 일당을 받으면 돌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죠. 하지만 그때의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거든요.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면서까지 일자리를 찾아다녔는데 파출소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소리만이 그 정적을 채웠죠. 박준호 경위는 청년의 말에서 절실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을 받을 만한 지인은 없나요? 박준호 경위의 질문에 김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아원 시절 친구들은 모두 재살기도 바빴고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고 했죠. 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 보니 오래 연락하며 지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외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23살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이미 수많은 좌절과 고독으로 채워져 있었죠. 밖에서는 때마침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파출소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죠. 그 모습을 바라보던 박준호 경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서울 가는 막차가 있긴 한데. 박준호 경위의 말에 김민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에게 기차표 값은 너무나 큰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대로 길거리에서 밤을 보내기에는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찾아와서 김민수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그의 눈가에 맺혔던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옆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간 것 같았죠. 잠시 후 그가 돌아왔을 때 손에는 작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경위님, 김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준호 경위가 내미는 봉투에는 기차표를 살 수 있는 금액이 담겨 있었죠. 이건 개인적으로 돕는 겁니다.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으로 갚으세요. 박준호 경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형처럼 자연스러웠죠. 김민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순찰차로 기차역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박준호 경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김민수는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받은 도움도 과분한데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것이 죄송스러웠죠. 아니에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걸어가면. 하지만 박준호 경위는 단호했습니다. 밖에는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고 기온도 더욱 떨어져 있었죠. 이런 날씨에 청년을 걸어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즘 같은 때 혼자 걸어가다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혈압도 높다고 하셨잖아요. 박준호 경위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어 말을 했죠. 사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준호 경위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회상의 감정이 느껴졌죠. 20살 때였을 겁니다. 고향을 떠나 서울로 올라갔다가 모든 걸 잃고 거리를 헤매던 때가 있었죠. 그때 한 어르신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겁니다. 박준호 경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오래전 기억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리는 듯 했죠. 그때 그 어르신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받은 도움은 꼭 갚아야 하지만 꼭 그 사람에게 갚을 필요는 없다고. 밤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파출소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하얀 눈송이들이 춤추듯 내려앉고 있었죠. 자, 이제 가시죠.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박준호 경위는 순찰차 열쇠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민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지만 경위의 진심 어린 배려를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죠. 순찰차는 조용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한밤중에 구레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그들의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차 안에서는 잔잔한 히터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경위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죠.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인정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잘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박준호 경위의 말에는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김민수의 눈빛에서 무언가 가능성을 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린 것일까요?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작은 봄이 찾아와 있었죠. 꼭 성공하세요. 자신을 믿으세요. 박준호 경위의 마지막 인사가 김민수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서울행 막차를 타고 가면서 김민수는 굳은 결심을 했죠. 이 따뜻한 마음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른 이에게 이 마음을 전하겠다고. 잠시 기차 시간까지 시간이 있는데 국밥이라도 한 그릇 하고 가시죠. 박준호 경위의 말에 김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신세를 진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죠. 하지만 박준호 경위는 김민수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여각 국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 시간에 문을 열어둔 곳이 여기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집 국밥이 구례에서 제일 맛있다고 소문났죠. 늦은 시간임에도 국밥집 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앞으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이 놓였죠. 어서 드세요. 추운 날 뜨끈한 국밥만 한 게 없습니다. 김민수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국물 한 술을 떠먹자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어떤 감정이 솟아올랐죠. 따뜻한 밥 한 끼의 소중함,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김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준호 경위는 그저 묵묵히 웃으며 자신의 국밥을 먹고 있었죠. 힘들 때는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법입니다. 제가 도와드린 것처럼 나중에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국밥집 창밖으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죠. 이제 곧 기차가 들어올 시간이네요. 박준호 경위가 시계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김민수는 마지막 한 숟가락까지 소중하게 비웠죠. 이 한 그릇의 국밥은 단순한 식사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시면 우선 따뜻한 곳을 찾으세요. 그리고 이건 제 연락처입니다. 박준호 경위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그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늦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김민수는 메모지를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의 낡은 지갑 속에서 그 메모지는 마치 보물처럼 빛나 보였죠.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울행 막차가 구례역에 들어오고 있었죠. 김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꼭 보답하겠습니다. 제가 잘 되면. 하지만 박준호 경위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피어 있었죠. 자네가 잘 되는 게 나한테는 가장 큰 보답일 거야. 자, 이제 가보세요. 플랫폼으로 향하는 김민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작은 희망이 내려앉아 있었죠. 기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돌아본 순간 박준호 경위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김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꼭 이 따뜻함을 다른 이에게 전해야겠다고. 서울로 돌아온 김민수의 일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받았던 도움을 잊지 않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죠. 처음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인터넷 강의로 공부하고 밤에는 일하면서 김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을 마치고 2시간을 더 투자해 인터넷 쇼핑몰 관련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도서관에 가서 창업 관련 책을 읽기도 했죠.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어요. 편의점 안에 있는 컴퓨터로 틈틈이 공부했죠. 그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아침 6시에 집으로 돌아와 3시간 정도 자고 나면 곧바로 공부를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는 도서관으로 향했고 저녁이 되면 다시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잠도 부족하고 피곤이 쌓여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구례에서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박준호 경위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분의 도움을 헛되이 하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버텼죠. 6개월이 지날 무렵 김민수는 첫 번째 결실을 맺었습니다. 중고 노트북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모은 것이죠. 이제 그는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고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능성을 봤습니다. 큰 자본 없이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죠.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생활용품 몇 가지를 해서 판매하는 것부터 시작했죠. 실패도 많았지만 그때마다 더 깊이 공부하고 분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됐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고객 한 명 한 명의 후기를 꼼꼼히 읽고 개선점을 찾아 나갔습니다. 점차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6개월, 1년. 시간이 흐를수록 쇼핑몰은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죠. 2년째 되던 해에는 직원을 한 명 채용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습니다. 그때의 기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죠. 성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자 김민수는 더욱 치열하게 공부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고객 서비스, 재고 관리, 쇼핑몰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독학했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첫 장에는 항상 박준호 경위님에 대한 감사함을 적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열해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김민수의 쇼핑몰은 연 매출 수십억 원을 달성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있었죠. 이제는 제가 받았던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구례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했죠. 열해가 지난 후 김민수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례를 찾았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33살 청년은 열해 전 그날의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이상하게 가슴이 떨리네요. 김민수는 천천히 옛 파출소를 향해 걸었습니다. 열해 전 그날처럼 겨울이었지만 이번에는 따뜻한 외투가 그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혹시 박준호 경위님 계신가요? 파출소에 들어서자 젊은 경찰관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수가 찾는 사람은 이미 그곳에 없었죠. 박준호 경위님이요? 아, 지금은 광주 북부경찰서에 계십니다. 작년에 승진하셔서 경감으로 발령받으셨어요. 김민수의 발걸음은 곧바로 광주 북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차로 1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그 시간이 마치 열해 전 그날 밤처럼 길게 느껴졌죠. 박준호 경감님을 뵙고 싶은데요. 경찰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밝히자 직원이 잠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기다리던 중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죠. 혹시 박준호 경감은 김민수를 보자마자 알아보았습니다. 열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선명하게 남아있었던 것이죠. 경감님, 정말 김군이군요. 많이 달라지셨네요.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죠. 지금 시간 괜찮으신가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마침 점심시간이네요. 그날의 그 국밥집이 생각나는데 같이 가보실까요? 박준호 경감의 제안에 김민수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날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그 국밥집이 있을까요? 물론이죠. 구례의 명물이니까요. 제가 운전하고 갈 테니 타시죠. 경찰서를 나서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재회를 맞이하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찼죠. 차 안에서 김민수는 지난 열해 동안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듣고 있는 박준호 경감의 눈가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죠. 그렇게 그들은 다시 한번 그날의 그 국밥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이 아닌 감사와 성공의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와, 정말 그대로네요. 구례역 앞 국밥집의 모습은 열애 전과 하나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국밥 냄새가 김민수를 반겼죠. 여기 자리가 좋겠네요. 그날도 이 자리였던 것 같은데. 박준호 경감이 구석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여전히 반듯한 제복 차림이었지만 어깨의 계급장은 달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은 열애 전과 똑같았습니다. 국밥 2그릇 주문할게요. 따끈따끈하게요. 잠시 후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밥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마치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경감님, 이제야 제대로 된 보답을 하네요. 그때는 제가 너무 초라해서. 아니에요. 그때도 충분히 보답받았답니다. 김군의 눈빛에서 가능성이 보였거든요. 박준호 경감의 말에 김민수는 잠시 숟가락질을 멈추었습니다. 그날 밤 자신의 어떤 모습이 이토록 깊은 신뢰를 준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지난 열애 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시겠어요? 김민수는 천천히 자신의 성공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으로 틈틈이 공부하며 쇼핑몰을 키워온 과정까지. 박준호 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경청했죠. 지금은 직원이 20명이나 되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모두 경감님 덕분이에요. 과찬이십니다. 그건 모두 김군의 노력 덕분이죠.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줬을 뿐인데. 아니에요. 그날 밤 경감님의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길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저도 누군가를 돕고 있습니다. 매달 고아원에 후원도 하고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박준호 경감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선한 영향력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죠. 현장에서 늘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답니다.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김군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됐어요. 국밥집 창 너머로 따스한 겨울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열애 전 그날 밤의 차가운 바람과 눈보라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죠. 이제 오후 근무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뵐게요. 이제는 제가 경감님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국밥처럼 훈훈하게 피어올랐습니다. 그들의 인연은 이제 단순한 도움을 주고받은 관계를 넘어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이어진 특별한 인연이 되어 있었죠. 여전히 현장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돕고 있는 박준호 경감과 그의 도움을 받아 성공한 청년 사업가가 된 김민수.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